7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우일수랑 사실 상관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합 A가 뭐일 때 B는 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U를 그려요. A도 그리고 B도 그려요. 얘가 U예요.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그럼 그냥 어차피 A 합집합 B가 U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들한테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의 4제곱 18가지입니다 81가지 18가지래. 미쳤구만. 됐어요? 예, 항상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제 편하죠. 예. A가 뭐일 때 B가 뭐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예. 자, 8번 볼게요. 네, 학원입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네. 혹시요? 네. 제가 지금 수업 중에 있어가지고 혹시 6시에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12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집합 A의 원소는 3개예요. 그리고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E에 있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이 원소라면 2가 원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1이 원소니까 2는 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 묶인 애들 따로 좀 정리해 보려고 2가 원소라면 4가 원소가 아닌 거예요. 3이 원소라면 6이 원소가 아닌 거죠. 4가 원소라면 8이 원소가 아닌 겁니다. 5가 원소라면 10이 원소가 아닌 거죠. 같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막 1이 원소고 2는 아니고 뭐 3은 원소도 6은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려고 해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3개의 원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3개 빼보게. 10개에서. 그럼 몇 개냐면 5 곱하기 3 곱하기 8인가? 120? 맞아요? 아니, 총 120개예요. 이 120개 중에 안 되는 걸 빼버리자.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안 되는 걸 빼버리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묶어놓은 걸 가지고 이 5개 중에 하나도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 2개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옷이 1로 처리하고 원소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 5개의 묶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8개 원소가 남았죠. 그 중에 8시 1을 선택을 해요. 그럼 40개가 안 되는 거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고르면 여기 1, 2와 2, 4와 4, 8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2, 4를 고른 경우 얘를 고르고 4를 고른 경우 그 다음에 얘를 고르고 1을 고른 경우가 중복되죠. 마찬가지 2, 4, 8도 얘를 고르고 8을 고른 경우 4, 8을 고르고 2를 고르는 경우 이 딱 2개만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개만 빼시면 돼요. 그럼 38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120개에서 그냥 38개를 빼시면 82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죠. 분할해서 풀 수도 있지만 굳이 케이스 너무 많아요. 이러면. 네. 그래서 중복되는 걸 그냥 허용하고 이렇게 빼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고요. 11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진 부분 집합. 공집합도 아니고 진 부분 집합이니까 U도 아닙니다. U도 아닌데 U도 아니면 레슬링인가? U도 아니에요. U도 아닌데 그러면 A1과 AN 플러스 1의 합집합이 AN이다.
이게 웃긴 얘기지. 왜냐면 이 번호가 의미가 있는 거냐? A1이라고 하면 이 일이 뭐에 영향을 주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은 집합을 가지고 이름을 돌렸을 수 있다는 거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 가니? 네. 여기서는 지금 세 개의 집합을 언급하고 있잖아. 근데 이 세 개의 집합이 서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하면 세 개씩이 계속 추가로 선택이 되는 건데, 이걸 매번 성립을 시키려면 그냥 모든 집합이 다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맞잖아. 내가 번호를 모든 자연수니까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을 건데 이 숫자가 실제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여기 있는 집합 중에서 임의로 3개를 선택해가지고 2개를 합집합을 했더니 나머지 하나가 됐다 이거야. 그게 항상 만족하려면 어떤 포함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하면 무조건 깨질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집합이 같다는 뜻이야. 이걸 이해하시면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그냥 집합의 번호에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모든 집합이 같아야만 이걸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공집합이 아니니까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A100과 A101은 같은 집합일 텐데 공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는 친구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제 A100과 A는 이제 드모르간 쓰면 그냥 A100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맞잖아. 예. 근데 A100이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 지름 부분 집합이니까. 이것도 공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맞을 건 얘밖에 없죠. 답은 디귿일 거고.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A1하고 A2를 합집합을 하잖아? 그러면 A1이 돼야 된다는 게 저거의 규칙이야. 그럼 당연히 A2가 A1의 부분집합이겠지. 이해됐죠? A1하고 A3를 합집합을 하면 A2란 얘기잖아? 모든 집합이 같다를 추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A1이 A2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A1은 A2와 같다. 한 번만 보면 되지. 번호가 의미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번만 보면 돼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어떤 특정한 집합이 번호와 매칭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집합이나 A1이 될 수 있고 A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 모든 집합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죠. 대칭 차집합은 실제로 다이어그램을 연산을 할 때는 뭐가 편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둘 중에 편리한 거 쓰는 겁니다. 둘 중에 편리한 거 쓰는 거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자주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증명은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왜 증명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이제 기억하시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이게 성립해요. 얘도 심심치 않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외우라고. 안 그러면 맨날 그림 그려야 되니까. 이거 그림 그려서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꼭 외우고 있어라
라고 제가 권장하는데 요 세 개를 외우고 있으면 대칭 차집합 관련 문제가 나오면 정호 편별을 한 두 개는 거저 먹을 수 있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기억 볼까요? 이거 참이죠. 왜냐면 합집합이 A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A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거 참이죠. 합집합이 A인데 교집합이 A이기 때문에 A에서 A를 제외하면 공집합이기 때문이죠. 참이에요. 이런 거조차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물어보는 보기가 나오잖아. 거저 먹는 거지.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자주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일단 참인데 이거를 4번으로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위치를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위치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교환이 성립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결과가 주어져 있으면 대칭 차집합 연산한 임의의 두 집합 중에 하나랑 연산의 결과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걸 지금 증명할 거예요. 이 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5번이에요. 자, A랑 C를 대칭 차집합을 해볼게. 이게 지금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얘를 A랑 C는 A 대칭 차집합 B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결합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이것도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다가 증명이 됐죠. 근데 결국은 얘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환 결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보통 여기까지 외우지 않냐?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외워라 라고 이 책이 권장하고 있어요. 교환 결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심지어 얘는 이거를 숙련을 시키고 싶어요. 밑에 바로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얘를 사실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꿔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안 풀었다면 이렇게 풀라고 낸 거라는 사실 좀 확인하셔야 돼요. 위에서 방금 가르쳐줬으니까 써먹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22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9가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x를 볼까? x는 이제 k를 원소로 갔는데 k는 PAO 하고 POB가 같은 삼각형 OAB의 내부의 점 P의 좌표예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건 별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여각이어서 여기가 90도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P가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거든요. 그런데 삼각형 OAB의 내부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가 지금 이제 9,0이고 그럼 중심은 2분의 9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X를 써볼 수 있는데 X는 일단 1이 가능하죠. 왜냐면 반지름이 2분의 9이기 때문에 X 좌표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까지 할 필요 없다고. X좌표 1 가능하지 지금. 예.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해요. 맞니? 5는 되냐 안 되냐? 얘가 원 그려볼까? 긴가민가 하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9, 2분의 9가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내부의 점 P 90도니까 원 바꿔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 위에 점인데 삼각형 안에 있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닫아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y는 뭐가 될 거냐면 fk가 뭔데? 얘의 원소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한 결과란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a 2분의 2 더하기 a 2분의 3 더하기 a 2분의 4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x와 y의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된다 라고 말을 했거든. 잘 생각해봐. 뭐가 보여? 차가 2분의 1인 거 보이니? 이것도 2분의 1이지. 이것도 2분의 1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x랑 교집합의 원소가 되면 얘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얘는 되고 얘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차를 잘 이용하면 a를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 네. a는 0일 때부터 가능하겠네. 얘가 1이 되면서 그럼 얘 2도 들어오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를 점점 키워봐요. 1일 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2도 가능하죠. 왜냐면 2하고 3이 되니까. 네.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합니다. 그죠? 예. 5도 가능하지 않나? 이게 끝이에요. 예. 합은 1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y의 원소의 차가 모두 2분의 1씩 이렇게 2분의 1씩 커진다라는 것 때문에 자연수가 되려면 하나씩 징검다리처럼 건너뛰면서 돼야 된다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죠. 넘어가 되겠죠? 23번 양수 x에 대해서 x의 소수 부분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죠. x분의 1의 소수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x분의 1의 범위가 필요해서 x분의 1의 범위를 구해요. 2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x분의 1의 소수 부분은 당연히 x분의 1에서 정수 부분인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그냥 얘예요. 이거는 x.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나올 텐데 플러스 루트 2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내에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개입니다. 이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생각할 것도 없잖아. 그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26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무슨 집합이냐면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멱집합을 영어로 파워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멱집합 문제는 집합을 PA라고 써놓은 걸 많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가 B의 원소,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부분집합을 가지고 집합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참이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B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집합들의 교집합이거든. 그러면 A의 부분집합과 B의 부분집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원소의 개수 다 다르겠지만 많이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이라는 건 원소가 같은 것만 뽑아내보자는 얘기죠. 그러려면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야 이게 같은 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같은 게 안 나옵니다. 집합의 상등의 정의는 모든 원소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치하지 않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집합들은 결국은 A 교집합 B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B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집합을 시켜보면
A의 합집합을 가지고 만든 거다.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등호라서 틀린 거예요. 등호라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참으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A가 1이었다고 해봐요. B가 2였다고 해봐요. 그래도 PA는 공집합과 1 이렇게 두 개를 원소로 갖거든요. PB는 공집합과 2 이렇게 두 개를 원소로 갖잖아요. 그러니까 PA 합집합 PB가 공집합 그리고 1 그리고 2 이렇게거든요. 근데 A 합집합 B는 1, 2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분집합엔 누구도 있어요. 1, 2도 있죠. 1, 2가 원소로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 넘어가 되겠니? 넘어갑니다. 28번. 역집합을 예로 들 때는 원소 개수를 작게 하세요. 왜냐면 부분집합을 모두 원소로 갖기 때문에 조금만 크게 하면 존나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집합 U에 대해서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A는 X가 U의 부분집합이고 1이 X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A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B는 그러면 2와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겠냐면 당연히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 그러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NA는 몇 개니? 2의 4제곱개니? 1만 반드시 원소를 가지니까 단원원소는 선택권이 있죠. NB는 2의 세제곱이죠.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니까 3개의 원소의 선택권이 있죠. 이거는 1과 2와 3을 다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선택권이 2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X는 A의 부분집합도 아니고 B의 부분집합도 아니며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부분집합이려면 X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여야 되지만 부분집합이 아니려면 X의 원소 중에 단 하나라도 A의 원소가 아닌 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X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려면 X의 원소 중에 단 하나라도 B의 원소가 아닌 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갖게 되냐면 A 교집합 B에 당연히 관심이 가게 돼요. 이게 357이죠? 그러면 여기서 357을 제외한 46 중에 적어 단어를 가져야 되고 357을 제외한 19 중에 적어 단어를 가져야 한다. 누가? X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해되겠니? 교집합의 원소는 가져봐야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부분집합이 아니다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X는 1, 9 중 적어도 하나, 그리고 4, 6 중 적어도 하나를 갖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19하고 37 중에 46 중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나면 357은 선택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19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풀면 되죠. 둘 다 안 가졌을 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풀면 되죠. 이제 357의 선택권이 있죠. 그러면 2의 세제곱.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7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가 계속 제가 공수 테스트 계속 나올 거라고 했죠. 집합에서 나오고 함수에도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 계속 나옵니다. 경우의 수 못하면 계속 불편해요. 알겠죠? 네.
자, 30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영준아, 뭘 보고 있는 거니? 너는? 뭐라고? 너 공부 안 해? 여기 왔으면 내 말을 들어. 알았어? 날 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존나 관종이니까. 어?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효과가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 그런 실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시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기서도 하고 집에 가서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공부는 집중이 아주 잘 되면 좋겠지만 집중이 덜 돼도 최대한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어서 뭔가를 남기는 거야. 머릿속에 흔적을. 알았니? 그런 것들이 모여서 너네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 난 되게 나이 드니까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부모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 부모가 자식을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 때 제 자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주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얘한테 줬다고 쳐요. 근데 내가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럼 영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뇌 속에 축적한 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유실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머릿속에 축적한 거 사기꾼이 어떻게 꺼내갈 거야 이걸? 못 꺼내가요. 농을 훔쳐갈 거야? 못 가져간다고. 그래서 억압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어차피 부모가 자식보다 보통 대부분은 먼저 죽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지고 내가 더 이상 얘를 돌볼 수 없잖아. 그럼 얘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 이 세상을. 그쵸? 예,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내가 얘를 공부시키는 거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공부하세요. 영준 알았어? 자, U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나? 감사합니다. 집합 문제 대부분은 문제를 읽어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써보면 납득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차집합 A는 B만의 원소잖아요. B만의 원소를 X가 갖고 있게 되면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얘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집합 내에. 그럼 여기에 절대 포함될 수가 없지. A가 안 갖고 있던 건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집합을 표현할 때 B만의 원소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B만의 원소는 누구예요? CD입니다. 그러니까 CD가 제외되죠. 그래서 답은 2의 세제곱 8입니다. 그냥 잘 읽어내기만 하면 순식간에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3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이것도 이제 읽어볼 수 있겠냐? 누가 읽어줄래? 야, A랑 C를 합집합을 하고 B랑 C를 합집합을 했는데 둘이 같대. 근데 A, B는 이미 정해진 집합이잖아. 그러면 같은 집합이 되려면 C가 합집합이 될 때 뭘 가지고 와야 돼? B만의 원소를 들고 와야 돼. 여기서는 A만의 원소를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C는
이런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차집합이 많이 나오냐라는 생각을 하잖아. 왜 차집합이 많이 나오냐면 잘 봐봐. 이게 A 차집합 B지. 이게 B 차집합 A지. 이게 A 교집합 B지. 그러니까 합집합은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A로 분할됩니다.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차집합을 존나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분할해서 경우의 수 해보니까 개 좋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집합도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하면 훨씬 쉽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A 차집합 B의 원소는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24. B 차집합 A의 원소는 뭡니까? 79. 그러면 24, 79를 꼭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6제곱 64입니다. 나머지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잘 읽어내기만 하면 순식간에 풀고 다음 문제로 가는 거죠. 32번 보겠습니다. 집합 A.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고요. x는 3의 배수입니다. 얘 부분집합 중 홀수인 원소가 홀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A, 짝수인 원소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시오. 야, 3의 배수는 몇 개? 되지도 않지. 10개밖에 안 되지. 여기서는 9개냐? 그지? 그냥 써불자. 됐니? 홀수인 원소만 표시해 볼게. 홀. 그죠? 예. 네. 그럼 홀수인 원소가 홀수개라고 했으니까 집합 A는 일단 짝수인 원소의 개수는 제한이 없잖아. 2의 대제곱. 맞아? 홀수인 원소는 1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고 5개일 수 있죠? 이해하시죠? 16이니까 이게 8제곱이구만. B는 홀수의 원소는 제한 조건이 없죠. 짝수인 원소는 짝수개니까 4시 2, 4시 4.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7입니다. 여러분 4시 0은 안 되겠죠? 0은 엄밀히 짝수가 아닙니다.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수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지. 실제 짝수 홀수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 쓰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A 빼기 B는 2의 5제곱이 공통인수니까 그냥 2의 5제곱이 답이겠네. 32네요. 왜냐면 8 빼기 1이 7이기 때문이죠. 또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계속 나온다. 내가 이미 공소에서 경고했습니다. 공소에서 경우의 수 공부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수2에서도 힘들다 라고 말을 했어요. 33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니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여집합과 합집합이 결합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집합을 읽어보려고 하면 존나 불편한 느낌이 들 거야. 맞아 안 맞아? 출제하는 사람도 이거 불편해. 똑같이 좋아 쓰는 거 아닙니다. 출제하려고 쓰는 거지. 그러면 원래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야. 원래 모양은 뭐야? 양변의 컴플리먼트가 취해져 있는 모양이라는 뜻이야.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식을 바로 쓴 게 아니야. 어떤 식을 보고 이 식을 쓴 거냐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출제하려고 출제자의 언어로 다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 나오면 절대 이 상태로 문제 풀지 마세요. 얘 나오면 막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바깥쪽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출제자의 언어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바로 이해가 되죠. 아, A가 C에 포함되는 얘기구나. 왜냐면 A 차집합 C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A만의 고유의 원소가 없다. A는 전부 C에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얘는 그냥 나오죠. C가 B에 포함된다. 그럼 두 개를 종합하면 A는 C에 포함되고 C는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 교집합 C는 C겠죠. A 합집합 C는 여전히 C겠죠. 답은 C입니다. 요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 이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사람도 저렇게 해석 안 합니다. 알겠죠? 자, 35번. 전체 집합 U 7 이하의 자연수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또 나왔네. 또 나왔죠? 네. 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등식이 아닌데요? 야, 그럼 여기 달면 되잖아. 그럼 얘가 B고 얘는 교집합이고 얘는 C 여집합이지. 그러면 얘도 차집합이고 얘도 차집합이네. 그럼 이 식의 원래 모양은 A 차집합 B 차집합 C겠네. 괜찮니? 그지? 이 원소를 알고 싶다 이건데 어차피 얘는 2인 걸 알고 있잖아. 여기 나와 있어. 맞죠? 그럼 2만 제거하면 되는 거야. A에서 2만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 A만 알면 되는 거죠. A를 어떻게 알 거냐? 야, 뭐 A를 어떻게 알아? 여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A랑 둘이 합쳐서 봤을 때 C만의 고유의 원소는 4, 6이라고 써 있어. 무슨 말 이해되죠? 예. 네. 그러니까 가와 다에서 C만의 고유원소를 합집합해서 제거하면 A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A는 1, 2, 3, 5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2만 빼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1, 3, 5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합은 9입니다. 차집합을 잘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차집합을 정말 잘 이해하면 집합을 잘하게 됩니다. 왜냐면 차집합이 집합을 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안 하고 맨날 다이어그램 때리고 이러고 있으면 계속 집합하고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7번 뭐 나왔죠? 얘 대칭 차집합이죠. 얘는 뭐예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도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만족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아까 왜 그랬죠?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니은은 뭐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냐?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도 이 성질을 여전히 만족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아까 대칭 차집합 성질 중에 외워놓으라고 했죠.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이나 둘이 똑같다고요. 이 증명은 다이어그램 한 번만 그려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 37번은 진짜 한 5초 컷이냐?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또 대칭 차집합이 나왔네요. 그런 거 같죠? 얘가 뭐냐? B야. B. 얘가 B라고. 왜 B냐면 생각을 해봐. A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대칭 차집합이 여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랑 다시 대칭 차집합 시도를 하면 여기가 더해지겠지. 실제로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근데 공통의 부분 제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제거되겠지. 그럼 남은 건 여기잖아. 그래서 그냥 B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같은 이유로 얘는 A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A, B가 그냥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니까 합집합을 쓰는데 공통의 요소는 안 써. 그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원소의 합은 27입니다. 나머지 내일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